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요즘 스포츠계와 연예계에서 학교 폭력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결국 인성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선 웹툰을 활용해 학생들의 인성을 키우는 색다른 시도에 나섰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을 망쳤다며 자신을 탓하는 학생.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자존감을 잃어가지만 친구들의 응원으로 다시 힘을 냅니다. 학교 생활을 다룬 웹툰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을 볼 수 있는 곳은 온라인이 아닌 한 중학교의 복도입니다. 학교 폭력, 따돌림 같은 문제를 쉽게 전해줄 방법을 찾던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웹툰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시선에 맞춘 것입니다. 웹툰은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생들에게 애착 있게 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 등 인성 교육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고민하던 문제, 교내 곳곳으로 들어온 낯익은 웹툰에 학생들의 반응도 남달랐습니다. 웹툰 작가분께서 그려주신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신기함을 느꼈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있던 글 형식보다는 이렇게 웹툰 형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이 더 인식 속도도 빠르고 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웹툰으로 바꿈으로써 얻는 효과가 학교 폭력이 조금 더 잦아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변화에는 웹툰 작가의 협업도 주요했습니다. 참여한 작가들은 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활동 범위를 넓히는 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올리는 웹툰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해나가는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은 아직 한 군데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더 확장을 해서 경남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모여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실제 이러한 협업은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학교 폭력, 환경, 미래 직업군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웹툰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웹툰과 관련된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참여와 이런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학교 환경이 다양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학교가 시작한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변화의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정부로부터 여성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창원시가 2단계 여성 친화도시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선포식에서 창원시는 시민들과 함께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창동예술촌의 한 골목. 100m 정도의 골목 벽면에는 형형색색의 벽화와 함께 화단과 전시 공간이 눈에 띕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조명은 밤이 되면 어두운 밤길을 밝혀줍니다. 도심 속 정원을 영상시키는 이곳은 창원시가 조성한 여성 친화 안심 골목입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던 이 길은 지난해 4월 여성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골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성 친화 안심 골목 곳곳에는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비상벨과 CCTV 등이 설치됐습니다. 여성 안전을 위한 골목길 정비는 시민들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CCTV 그리고 안심벨 설치 그리고 공간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추진했습니다. 이처럼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창원시는 올해 정부로부터 2단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2011년 첫 지정을 받은 이후 여성과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추구하는 여성 친화 도시로 재인증 받은 겁니다. 이 선포식을 통해서 창원시를 더욱 여성 친화적인 도시, 젠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결의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모두가 행복한 젠더시티 창원을 목표로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민 체감형 여성 친화 정책 개발로
오는 2025년 여성 친화 도시 3단계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단과 협업을 좀 할 수 있고 꾸준히 의논을 해가면서 여성 친화 도시가 시민들 삶 하나하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표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두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시작한 창원시. 앞으로 지역의 정책 발굴 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강한 바람이 불고 요즘 날씨 참 종잡을 수 없는데요. 하동에서는 때 아닌 강풍에 한 취나물 농가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됐습니다.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곳곳이 찢어졌습니다. 임시로 덮어둔 비닐도 보입니다. 17일 낮 12시 30분쯤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하동의 한 취나물 농가 비닐하우스 2,000여 제곱미터 중 일부가 찢어지고 날아갔습니다. 급한 대로 다른 비닐을 더 떼어놨지만 찌그러진 골조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곳은 현재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제 키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우스 세 동이 부서지며 취나물이 찬바람에 그대로 노출됐고 전체 취나물 중 5분의 1은 미처 손쓰기도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봄부터 가을 사이에 태풍이 불면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지만 겨울에 강풍으로 하우스가 피해를 보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겨울에는 이때는 이렇게 날아간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막 하우스가 이렇게 내려앉고 비닐로가 이렇게 막 찢어지고 이런 거는. 하동에선 지난 16일 첫 경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나물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난데없는 악재에 농민들은 계획했던 시기에 출하를 하기도 죗값을 받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저거는 얼어비서 못 캐내고 저거 이제 다 얼어서 말라져 비고 이제 새로 또 커 올라오면 제 일정에는 못 캐죠. 많이 이제 가격이 비쌀 때 못 캐내고 쌀 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면사무소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일단 내려앉은 하우스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 항구적인 복구는 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같은 날 인근 횡천면에서도 비닐하우스 파손이 신고됐습니다. 돌발적인 강풍으로 농가 피해가 곳곳에서 이어지는 모습. 예고 없이 찾아온 바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조서입니다. 네, 이처럼 바람이 많이 불면 산불도 걱정인데요. 바람을 타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얼마 전 강원도와 경북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을 비롯해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에서도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산불은 한번 났다 하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강수량도 적어 산불 위험이 더 높습니다. 강원 지역의 올해 1월과 2월 강수량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동 지역의 경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5.1mm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의 지역에 건조주의보를 내렸고 산림청도 일부 지역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봄철에는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월별 산불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는 산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건조한 기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또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사이에 이런 점화원, 뭐 일단 담뱃불이든 자연적인 어떤 발화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빠르고 또 넓은 범위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서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산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가정 내에서 화재 안전, 또 화기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숙지해두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집과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강풍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재난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수시로 산불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상상하던 일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양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린 상상력으로 만든 다양한 의자들이 마법처럼 공원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현장 권정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손으로 전하는 감사의 표현인 덕분에 사랑해. 봄을 기다려온 새싹도 돋아났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도 준비됐습니다. 핸드폰 앞에선 사진은 기본. 우유가 담긴 잔은 손님을 기다리듯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마치 꿈속 세계가 펼쳐진 듯한 이곳은 양산 웅상의 명동공원입니다. 앉고 눕고 뛸 수도 있는 데다 움직이기까지 하는 독특한 조형물은 모두 초등학생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의자입니다. 제가 궁모한 수어 모양의 의자가 이렇게 공원에 설치돼서 기쁘고 코로나도 빨리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마스크 벗고 많이 뛰어놀면서 제 벤치에도 이렇게 많이 앉고 했으면 좋겠어요. 양산의 공식 2호 의자공원에 설치된 벤치는 56점. 17개 초등학교에서 모인 226개 작품을 심사해 실물로 제작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의자들입니다. 제작 과정도 설명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서랑 연우도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애들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원은 지역 기업들이 주민을 위해 기부에 나서면서 조성에 속도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모여 지난해 8월 37점의 의자로 개장한 1호 공원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담아 선보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양산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공원에 나오는 것이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원을 전부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아이들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 현장. 초등학생의 꿈을 지역이 함께 일군 의자공원은 양산의 특색 있는 쉼의 공간이자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달고 짜다는 뜻의 요즘 말 단짠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감칠맛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건강한 단짠의 정석,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4월까지가 가장 달고 맛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초록빛 토마토가 햇빛 아래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달고 짠 풍미를 자랑하는 대저 짭짜리 토마토입니다. 여름 작물인 토마토, 대저에서는 한겨울에 재배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를 견뎌내면서 과육이 더욱 단단해지고 당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낙동강 하구, 염분을 머금은 토양 덕에 짠맛까지 갖춘 지역 특화 농산물입니다. 1m 팔면 조개 껍질이 옵니다. 이게가 유일하게 짭짜리는 대저에서 못 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날씨가 좋아서 막 작황이 좀 올해는 복기는 좋습니다. 짭짜리 토마토의 당도는 8에서 10브릭스 사이, 일반 토마토보다 3배 더 답니다. 50% 정도 익으면 수확이 시작되는데 과육이 물러질 때까지 상온에서 5, 6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꽃이 핀 뒤 2개월이 지나면 약간은 푸르스름한 토마토가 수확됩니다. 이후 3일 정도 지나면 완벽히 숙성된 토마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대저에서만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에 짭짜리 토마토의 재배 면적은 5년 전 260헥타르에서 현재 320헥타르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귀농하는 청년이 늘면서 재배 면적에 영향을 준 겁니다. 지난해 수확된 토마토는 12,000여 톤으로 올해 수확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가들은 다양한 유통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토마토 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된 상황. 때문에 대전농협은 올해 홈쇼핑 등에서 기존 판매를 이어가는 한편 청년층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납품용 컵 토마토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대전농협몰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좋은 농산물, 신선한 농산물이 바로 갈 수 있게끔 좀 우리 농가들이 직접 올려가지고 운영을 한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전농협몰을 많이 이용을 좀 해주면 좋겠고. 지난해부터 2.5kg 소규모 포장으로 2, 3인 가구를 공략하고 있는 짭짜리 토마토. 올해는 어떤 변화로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창원시가 시내도로 제한 속도를 60km 이하로 전면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한 속도 70km 구간은 60km로 보조 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에 따라 30에서 50km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본격적인 단속은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경남도가 수산물에 있는 페류독소 검사를 강화합니다. 페류독소는 봄철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는 조개류에서 나타나는 독소입니다. 이 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시장에서 판매 중인 수산물을 수거해 집중적으로 페류독소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이 초과되면 해당 수산물은 회수와 폐기 조치가 이뤄집니다. 밀양시가 국내 대표 민요인 밀양아리랑의 체록 자료를 음원으로 제작했습니다. 체록은 지역에서 구전돼 오는 설화와 민요 등을 글로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녹음한 밀양아리랑은 버풍 상원놀이, 감내개 줄당기기, 무안 용호놀이, 세터 가을군놀이, 아리랑 친구들, 광복군 아리랑, 어린이 밀양아리랑 7곡입니다. 이 노래들은 기존 밀양아리랑과 멜로디는 같고 노랫말만 다른 것으로 밀양의 다양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곡들입니다. 녹음에는 지역 대표 민속놀이 전승 공연단체 등 5개 단체에서 47명이 참여했으며 노래 길이는 2분에서 최대 20분입니다. 창원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센트럴이 24일 기업 기록물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기록물은 1980년대 급여 명세서와 사원 아파트 관리비, 노사 간 단체 협약 협상, 취업 규칙 등 기업의 역사를 담은 자료입니다. 창원시는 기탁받은 기록물을 창원 기록 플러스의 행정 박물로 등록하고 전시와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탁식에 이어 열린 창원시와 센트럴 업무 협약식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셋째 이상 학생들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경남 지역 초중고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학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입학 후 2번에 걸쳐 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남도의 마을기업 7곳을 선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행안부에 추천한 경남의 8개 마을기업 중 7곳이 선정되면서 총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4곳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청년이 운영하는 회사로 참여 기업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회사를 행안부가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